경기랑 상관없이 견조하고 뭔가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쇠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최악을 이미 지나고 3년 동안 최악이었던 기업들. 확실한 개선력이 담보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앞서서도 이제 그 뭐 중국 소비 관련주 말씀해 주셨는데 조만간 2023년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내년에 좀 부장님 보시기에는 좀 괜찮을 만한 그런 섹터 주식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다시 또 되새겨서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하지만 내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희는 가장 희망적인 건 이제 소프트 랜딩을 기다리는데 정말 침체로 가기 전에 좀 잘 소프트 랜딩을 하기를 기다리고 내년에는 또 기업들이 다 안 좋다고 그래요, 실적이. 그런데 이게 사이클이에요. 경기 침체, 소비 감소, 기업 실적 감소. 기업 실적이 감소해? 그럼 사람 잘라. 일자리 감소해. 소비 여력이 떨어져. 그럼 또 다시 기업 실적 감소. 기업의 실적이 감소해? 그럼 또 투자도 안 해. 사람도 안 뽑아. 이게 악순환이잖아요. 그 악순환의 고리가 어느 시점에서 깨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이미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을 했고 기업들은 내년들을 넘기기 위해서 계속 자금 확보 이쪽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일단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을 확보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조조정을 많이 하고 있고 증권사들도 많이 자르고 은행도 많이 자르고 뭐 다른 대기업들도 신입사원 조금씩 뻗고 다 그런 식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안 되는 회사 팔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 그러니까 내년에 좋을 수 있는 기업들이라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기업은 아닐 수도 있겠고 중소형 기업일 수도 있겠지만 현금 여력이 있으면서 M&A 능력이 되는 그런 기업들 내지는 M&A 될 기업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네. 일단은 그런 좀 작은 중소형주 장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 좀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저희 법이 바뀌었잖아요. 내후년부터는 뭔가 인수합병할 때 있어서 50% 플러스 1 그거 할 때 개인들 주식까지도 다 네네. 매수해줘야 되는 매수 청구 받아줘야 돼.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럼 내년에 빨리빨리 M&A를 시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렇다라면 이 부분에 좀 참고를 해서 중소형주 중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기업들 충분히 좀 고려해봐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경기 안 좋아, 소비 안 좋아, 침체야. 그렇다면 뭘 사게 되겠어요? 경기가 안 좋아도 실적에 영향을 안 받는 기업들. 음식료라든지 뭐. 소비에 있어서 침체되더라도 꼭 살 수밖에 없는 기업들. 그죠? 경기랑 상관없이 견조하고 뭔가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쇠를 볼 수 있는 기업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리오프닝 소비 섹터 내지는 경기 무관 섹터. 실적의 기대치가 1도 없는 섹터. 왜냐면 거기는 조금만 좋아져도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던 실적이 왜냐면 맨날 1,000만 원을 벌었던 기업이 내년에 경기가 안 좋은데 900만 원을 벌어. 잘 방어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 900만 원 버는 거에 초점이 맞춰진단 말이에요. 1,000만 원 벌다가 1,100만 원 벌어야 좋아하는 거지 1,000만 원 벌다가 900만 원 벌었다고 잘했네 잘했어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100만 원 벌던 회사가 갑자기 200만 원을 벌어. 그럼 엄청 좋아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잘 지금 공부해서 생각해 놓으셔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좀 움직인 기업들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섹터로 본다라면은 저는 계속 리오프닝 섹터, 저가 항공이라든지 여행 섹터 이런 쪽들이랑 필수 소비 섹터 이런 쪽들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 방어적인 뭐 저는 뭐 엔터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상대적으로 보면 내년에는 최악이었던 게임주도 조금 변화가 게임주.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게임이나 바이오 같은 경우는 다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쪽은 금리 영향 받을 만큼 받았고요. 뭐 지금 뭐 발행할 거 있으면 다 발행해놨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로 갔을 때 경기 침체로 갔을 때 실질적인 피해가 덜할 수 있어요. 중국이 한한령 해제되면서 이 부분이 조금 개선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게임주 중에서 뭐 중국에 가서 뭐 하는 기업이 한두 개 있어요. 맞아요. 시청 큰 애도 기대도 있고. 없어요. 네네. 그러다가 뭐 두세 개가 되면 품이 또 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뭔가 물꼬가 트일 수 있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선택해 놓으셔야 되겠다. 그래서 최악을 이미 지나고 3년 동안 최악이었던 기업들 중에서 뭔가 완화적인 그들이 턴을
라운딩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생긴 기업들이라면은 내년에는 좋겠다. 반대로 그동안 3년 좋았는데 내년부터 안 좋아질 기업들은 좀 힘들겠죠.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생각했던 최악보다 경기가 더 최악으로 가지 않았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라면은 또다시 망가질 것 같았던 우려감에 많이 팔았던 또 경기 민감주들한테 또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타이밍적인 시점의 차이가 있어. 돈이 계속 안 들어온다라면은 내년에는 종목 장세다. 그리고 실적과 경기에 둔감한 기업들을 찾아야만 된다.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M&A와 관련해서 뭔가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중소형주들이 좋을 수 있겠고, 기관의 수급이 몰리는 기업들 선별해야 되겠고, 다만 반대로 또 갑자기 뭔가 상황이 좋아졌어. 러시아 전쟁이 안 끝날 것 같았는데 갑자기 끝났어. 네. 그럼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반응하는 기업들. 뭐 사실 네옴시티에도 한동안 엄청 반응했잖아요. 엄청 핫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건설기계 같은 경우 엄청 좋았었잖아요. 그렇듯이 뭔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경기랑 무관하게 생길 수 있는 기업들이라면은 분명히 다시 잘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경기 민감하다라면은 또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다라면은 지금이 고비는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이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내려와서 바닥인데 이 바닥이 언제 터닝 될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바닥이라는 확신만 든다라면은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모아갈 수 있는 분명히 기회도 되겠다. 그래서 나의 투자 패턴에 있어서 나는 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지금 1, 2년은 고생하겠지만 3년 뒤에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절대 쌀 때 다른 걸 안 보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게 맞겠고, 나는 굳이 뭐 이쪽 게 대형주들 고생하는데 위 회사 나중에 터닝할 때 사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지금 바로 터닝을 하기 시작하면서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에 집중하신다라면은 내년도는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는 제가 생각할 때 시장에 돈이 크게 들어오지 않는다라면은 또 통화량이 늘어나고 계속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오는 시그널이 나온다라면은 좀 많이 빠졌던 경기 민감주에 다시 좀 시선을 보낼 필요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라면은 확실한 개성력이 담보되어 있는 기업들, 특히 소위 말해 아까 말씀드린 그 리오프니 여우가 없는데 토끼가 왕인데 여우가 언제 다시 외출했다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죠? 여우가 나 5시에 올게 그러진 않았을 거잖아요. 내일 올 수도 있는데 모레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선택받은 기업들 쪽에는 당분 계속 집중하시고 그 기업들의 시장 선호도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는 계속 보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돼서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결국은 실적이 안 좋고 경기가 안 좋다라면은 경기에 무관하고 실적이 좋은 기업을 찾으면 답은 간단하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마지막 또 여기 저희 채널에 나와주셔서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또 마지막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힘든 것 같아요. 저 주식을 제가 IMF 때부터 시작했는데 와 진짜 빨리 하셨네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 IMF 때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빠지고 나서 좀 처음에 많이 빠졌었지만 네. 나중에 정말 엄청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9.11 테러 때도 겪었는데 이렇게 힘들지 않았었거든요. 그때도 훅 빠졌다 훅 알고 그쵸. 났죠.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서브프라임 때도 네. 이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유럽 위기 때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 막 돈도 퍼붓고 정책적인 것도 막 퍼부었는데 지금 올해는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그냥 중간에 반등이 없어. 그냥 계속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신용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코인 때문에도 그렇고 주택시장까지 같이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위기가 있어야지만 또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작년, 재작년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가장 힘들겠지만 또 새롭게 투자를 하고 싶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또 기회란 말이죠. 그렇죠. 시장은 항상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많으면 덜어내고 또 모자라면 채워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모자란 섹터를 들고 있을 때 또 나중에 채워질 때를 기대해보는 노력도 필요하겠고 또 내가 너무 넘친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면 좀 덜어낼 준비도 하면서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하셔야 된다. 주식 정말 1, 2년 할 거 아니잖아요. 계속 꾸준히 하셔야 된다라면은 작년과 올해의 교훈을 삼아서 주식시장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작년, 재작년에 사기만 하면 올라갔기 때문에 주식하시는 분들이 주식이 이렇게 쉬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코인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NFT도 마찬가지인데
이 돌덩이를 내가 1,000원에 샀는데 너 2,000원에 살래? 뭐 이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와서 이거 돌덩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아. 유동성이 넘칠 때는 어느 어떤 것에도 가치를 부여할 수 있지만 유동성이 없는 시장,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장에서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기업들한테 시장의 선호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의 절대 가치가 각광받는 시절이 내년이다 라고 보신다라면은 그 기업의 절대 가치를 생각해 보시면서 그 기업의 절대 가치보다 지금 천저하게 저가가 있다라면은 그 가치에 패팅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이 너무 고평가돼 있다라면은 다시 또 절대 가치로 내려올 거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보시면서 내년을 맞을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주식시장은 늘 어느 한쪽만 예뻐하지 않았다. 지금은 내가 팽당한 것 같지만 또 나한테 기회가 온다. 뭐 5G 팽당한 것 같았지만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엄청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네. 타이밍이에요, 주식은. 그렇기 때문에 섹터나 종목이 중요하지 않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것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주식을 해야 될 타이밍인지, 쉬어야 될 타이밍인지, 이것도 잘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시장은 물론 어렵겠지만 어렵다고 해서 기회가 나한테 안 오는 건 아니다.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고려해서 좀 연말에, 항상 12월은 안 좋았어요, 시장이. 좀 안 좋긴 하지만 좀 설 때까지 한번 좀 차분히 내 포트에서 얘는 안 될 놈이구나 라든지 아니면 얘는 될 놈이구나 좀 잘 판가름을 하셔서 더 넣을 건 넣고 뺄 건 과감하게 빼면서 포트를 좀 조절하시면서 내년도 좀 대응을 하실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무한한 긍정도 좋지 못하지만 무한한 비관도 좋지 못하다. 이런 점을 좀 고려해보세요. 왜냐하면 긍정론자들은 항상 힘들 때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익을 많이 냈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긍정론자가 벌죠. 네, 주식시장은 조정은, 저는 그 정주 회장 말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죠? 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종목에 장기 투자를 하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종목이 각광받는 때가 분명히 오니까. 근데 중간에 포기하면 나는 손실 본 상태 속에서 시장을 떠나서 영원히 패배자로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고통을 힘들다고 방치해놓고 안 봐. 이러지 마시고 다시 심기일전하셔서 준비를 하고 공부하고 그러시면서 좀 연말 연초를 보내시면 어떨까. 또 개인적으로는 힘들 때도 많았지만 주식시장은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안 좋다고 내년에도 안 좋고 내후년에도 안 좋고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계속 이렇게 우상향의 흐름이었지 우하향의 흐름은 지금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주식이 고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라 올라가기 시작하는 과정 중에 지금 파고를 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계속 올라가. 주식시장은 물가랑 똑같아요. 물가는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렇죠. 디플레이션은 없었죠, 사실. 돈의 가치는 계속 희석이 되죠. 네, 마찬가지예요. 짜장면이 저는 어렸을 때 400원, 500원이었지만 지금 6,000원, 7,000원, 만 원이에요. 다시 그 짜장면이 500원으로 갈 일이 없어요. 맞아요. 그죠? 그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물가에 연동을 해요. 그렇죠. 이것도 물가예요. 상품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항상 그래왔다라는 거. 잠깐 세일해줄 때 땡큐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항상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네. 바람직하다. 줍줍이라는 단어가 저는 그냥 나온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줍줍해? 이럴 수 있겠지만 돈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내 돈은 없지만 남의 돈은 있을 수 있어요. 남의 돈이 들어와서 그 종목을 줍줍해주면 주가는 올라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의 사이클을 좀 잘 활용하시는 전략, 그 부분, 그리고 또 남의 말을 듣고 투자하지 말자. 물론 저도 얘기하면 제 말도 남의 말이 될 수 있겠지만 항상 참고만 하시고 네. 모든 판단은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다. 내 돈을 뭐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줘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방송 잘 보시면서 다른 저보다 더 네. 능력 있는 분들 많이 출연하시니까 그분들의 지혜를 좀 빌려서 공부를 하시면서 좋은 투자를 하기 위한 노력을 조금만 더 해주신다라면은 앞으로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짜장면 가격이 뭐 10년 전, 20년 전 그때랑 지금에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많이 올랐고 짜장면뿐만 아니라 삼겹살도 마찬가지고 모든 상품은 그래요. 그럼요. 근데 사실 그걸 파는 게 기업이잖아요. 그 그쵸. 기업의 실적도
어떻게든 이제 물론 이제 사이클은 있지만 우상향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고 지금 내가 너무나 하기 싫고 팔고 싶다라고 한다. 근데 사실 내가 팔면 저점인 경우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또 마음 다 잡으시고 분명히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또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 그런 부분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부장님이 하신 말씀 여기에서 제시한 투자 아이디어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진희 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